고속주행, 코너링, 안정성, 주행 성능과 승차감, 장거리 운행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체가 잘 만들어지고 에어로다이나믹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스펜션과 댐퍼 스프링이 좋아야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잘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시작된 공기가 여기서 벌어졌어요. 근데 얘는 밑으로 똑바로 가는데 여기서 시작된 딱 부딪힌 공기가 여기서 갈라지면 얘는 얘보다 가는 거리가 많아지죠. 그죠? 거리가 많아져요. 얘는 똑바로 가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뭐 5m였다라고 치면 얘는 한 6m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기가 다시 얘 공기는 만나죠. 공기가 이렇게 어긋나진 않으니까 벌어진 공기는 다시 만나는데 여기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위에 공기는 빠르게 지나가죠. 속도를. 지가 알아서 빠르게 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요거를 뒤집어 놓으면 비행기의 양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 날개는 밑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빨라지게 되면 양력에서 비행기가 뜨듯이 얘는 위에가 이제 빨라지니까 여기에 공기의 저항 계수가 빨라짐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보다 이걸 무슨 원리라고 그러더라? 부력이 생긴다고 하나? 뭐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차가 이렇게 아주 빨라지면 차가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진공이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찰력 같은 게 없어지게 되거든요. 고속도로 같은 데 갈 때 멀미가 왜 나냐? 여기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가면 얘는 똑바로 왔는데 얘가 빨리 왔으니까 여기서 합쳐질 때 여기서 이제 와류를 쳐요. 공기가. 얘네 두 개가 합쳐지면서 와류를 치게 됩니다. 얘가 이제 위로 확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려온 공기랑 이래 와류를 치니까 얘가 차를 못 가게 잡아당기는 역할도 하는데 와류를 치면서 이 뒤를 흔들어요. 차를. 흔들면 차가 달리면서 미세하게 앞뒤로 흔들리게 됩니다. 미세하게 앞뒤로 흔들리는 거를 제가 늘 말하는 피칭이라고 합니다. 차가 가면서 앞뒤로 흔들리는 거. 자, 이 피칭이 똑같이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뒷부분만은 흔들기 때문에 뒤를 잡고 자꾸 흔들면 얘가 이제 이 펄스가 가중이 되면서 앞바퀴와 뒷바퀴의 서스펜션 그리고 스프링과 댐퍼를 얘가 차체가 흔들리면서 거기에 진동 펄스가 누적이 돼요. 근데 운전자가 가면서 차 무게 배분이 50대 50이 아니고 우리나라 차들 중에 대부분이 7대 3, 6대 4 전륜구동이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가 무겁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는 게 고속도로를 계속 가다 보면 앞에가 무거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출렁출렁하는 그런 것까지 생기게 돼요. 이게 심한 차들은 주행할 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여요. 진짜로 많이 흔들리는 차는 진짜로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자, 이제 이게 주행을 할 때 계속해서 차 안에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1번. 얘가 이제 얘로부터 시작이 돼요. 얘로부터 운전자나 탑승객들이 느끼게 되는 멀미가 이 아주 미묘한 건데 아주 미묘한 이 피칭이 시작되면서부터 차에 이제 잔진동들이 싹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에는 앞바퀴든 뒷바퀴든 서스펜션이 설치가 돼 있죠. 노사장이 늘 말하는 뭐 맥퍼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위시본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트레일링 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테그랄도 있고, 인테그랄 암도 있고, 그 다음에 멀티링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모든 서스펜션은 다들 초창기에는 쇳덩어리 스틸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고급 소재가 나오면서 알루미늄, 아까 이제 기아 맨님께서 의심하고 계신 부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죠. 알루미늄 합금.
최근에는 이거를 카본으로도 만들기를 해요. 이제 저기 있으면 전기차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 카본으로 된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자, 차체에 바퀴가 달려있고 바퀴는 움직여야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발목이란 말이에요. 발목을 움직이려면 이런 서스펜션 암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서스펜션 암들에 바퀴를 여기다 달아요. 너클암을 통해서 바퀴를 다는데, 얘가 이제 움직여야지만 승차감이라든가 조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1번 에어로다이나믹에 의한 피칭이 이제 차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맥퍼슨, 우리나라의 많은 차가 가장 많이 달고 있는 서스펜션 시스템이죠. 기아, 현대, 뭐 쉐보레 등등에서 전륜차들은 대부분 앞바퀴 서스펜션을 이 맥퍼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차체에 이렇게 딱 붙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너클암이 붙으면서 이쪽에 이제 바퀴가 달립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조향을 틀면 여기에 달려있는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차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부싱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쪽에도 부싱이 들어가 있어요. 노사장이 늘 말하는 롤 타입이다 말하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롤 케이크처럼 생겼잖아요. 볼 타입이다. 동그랗게 생겨서 여기를 볼 타입이라고 해요. 자, 눈으로 봐도 롤 타입이 정밀하게 움직이게 생겼죠. 자, 그럼 제조사는 이쪽 부분, 한쪽 부분을 왜 볼 타입으로 하느냐?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고, 핸들을 틀었을 때 얘가 살짝 얘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서스펜션을 달아놓으면 서스펜션은 딱 이 고정되어 있는 피봇의 위치라고 하는데, 이 피봇이 꽂혀져 있는 볼트에 따라서만 움직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얘가 이 부싱이 있는 전체로 움직이니까 얘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로 다 이 서스펜션이 차체에 붙어서 여기에 꽂혀져 있는 핀을 중심으로 해서 피봇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 부싱의 전체 범위로 움직여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여기 바퀴가 딱 중심이잖아요. 뒷바퀴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데 앞바퀴는 지금 이쪽으로부터 뒤로 많이 밀렸죠. 이게 뭐냐?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데를 밟으면 일반인들은, 우리들의 평균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바퀴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죠? 과속방지턱을 밟으면 바퀴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서스펜션의 부싱이 이렇게 큰데 요 전체로 다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얘가. 그러면 과속방지턱이든 뭐를 탁 치면 바퀴가 위로 올라가는데 사실은 뒤로도 움직여요. 서스펜션이 뒤로도 밀린단 말이에요, 이 부싱 때문에. 자, 우리나라 차들이 왜 멀미가 심하느냐? 미국 차들 중에도 가끔 멀미가 있는 차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차들은요, 요 부싱을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을 합니다. 말랑말랑하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말랑말랑하게 세팅을 해놔야 사람들이 탔을 때 아, 차 부드럽고 좋다, 말랑말랑하게 잘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얘를 부드럽게 세팅을 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차를 세팅하기도 편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탔을 때 쉽게 가볍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뭐 좀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차를 세게 타게, 이제 우리나라 차가 옛날에 고속도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옛날 것들 보면 지금 것도 마찬가지죠. 독일 차에 비해서 부족한 게,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차가 불안해. 코너를 확 잡아 돌리고 뭐하고 그러면 차가 막 휘청휘청하고, 그게 이 서스펜션이 각 네 바퀴가 1.5톤, 1.7톤, 1.8톤이 되는 차체가 휘청휘청 움직일 때 저 서스펜션의 부싱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운전자가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행을 하면서 생기는 피칭에 의한 흔들림과, 주행을 하면 바퀴가 똑바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선도 변경하고 뭐하고 브레이크도 밟고 하면 차가 이렇게 쏠렸다가 뒤로 쏠렸다가 차선 변경하면 롤링도 있고 이러면 이 서스펜션에 달린 부싱들이 말랑말랑하면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부싱이 말랑말랑하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피칭에 의해서 흔들림들이 이 부싱이 꽉 차체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차가 이제 더 많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또 앞에 많이 치우쳐 있는 전륜차들은 더 피칭도 심해지는데 요잉까지 와요. 요잉은 또 어떨 때 오냐? 뒷바퀴 쪽에 많은 부분에 와류가 생기면서 치는 것들이 뒷바퀴를 위아래로만 흔드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흔들게 돼요. 그러면 차가 천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도 이걸 요잉이라고 그래요. 앞뒤로 흔들리는 걸 피칭이라고 하고 가면서 좌우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끼뚱끼뚱하는 걸 롤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차체에 적용돼서 차를 흔들어 버리면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멀미가 나고 어지럽고 애들은 그냥 탔다 그러면 잠들어 버리고 멀미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BMW가 됐던 유럽의 비싼 차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나왔던 제네시스 등을 보면 이 부싱들이 강화가 됐어요. 더 단단하고 얘가 더 작거나 이렇게 크다 하더라도 여기 여유 공백 구간이 빡빡하게 차 있고 부싱 자체가 굉장히 강해. 그리고 이 부시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서브 프레임의 크기가 더 커져. 서스펜션을 더 세게 잡는다는 거죠. 제네시스 G80에 그게 적용이 됐어요. 이번 신형 G80에. 자, 그래서 제가 늘 하체 오리기를 할 때 서브 프레임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서브 프레임. 차체와 바퀴를 잡아주는 중간의 서브 프레임. 프레임을 보조해주는 서브 프레임은 오로지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제네시스 G80이 이번에 그 서브 프레임이 커졌단 말이에요, 되게. 자, 서브 프레임을 큰 거를 넣는데 벤츠나 아우디나 BM은 서브 프레임을 알루미늄 합금을 써요. 왜? 그 알루미늄 합금이 잔진동을 상쇄시키지 못한다라고 믿는 추종자분들은 그냥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왜 알루미늄 합금을 넣느냐? 잔진동이 오기 때문에 넣어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암들을 또 알루미늄 합금을 써요. 얘는 현가 질량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잔진동이 와요. 자, 이거를 써서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가 고무인데 얘가 잔진동을 흡수하지 않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쇠막대기와 알루미늄 막대기를 가지고 땅바닥에다 세게 딱 쳐보세요. 진동의 파동이 아예 다릅니다. 자, 근데 그 끝에 두꺼운 고무를 감은 다음에 쳐보세요. 고무가 그 잔진동을 다 걸러주나? 못 걸러줍니다. 타이어와 댐퍼와 스프링, 그 다음에 부싱이 걸을 수 있는 잔진동의 주파수대하고 알루미늄 합금이나 스틸이 전달하는 잔진동의 주파수 펄스는 대역대가 달라요. 물론 이론적으로 타이어의 공기층, 스프링, 댐퍼, 부싱들이 잔진동을 상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잔진동의 펄스는 그들이 상쇄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을 넣는 건데, 자, BMW, 벤츠, 아우디는 서스펜션을 알루미늄 합금, 차체도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넣고 서브 프레임을 알루미늄 합금을 만들어. 왜 그렇게 하느냐? 얘를 단단한 거를 쓰기 위해서 그래요. 요거를 단단한 거를 쓰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차체의 흔들림, 여기 보시면 바퀴가 이렇게 뒤로 밀리잖아요. 뭔가를 했을 때 원래 바퀴는 바닥 쪽에 있는 과속 방지턱을 넘으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위아래로만 움직여야 돼요. 하지만 실제 공학적으로 보면 바퀴는 사방으로 다 움직여요. 물론 움직임의 범위가 크진 않겠지만 움직이는데 유럽차나 고성능 차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부싱을 굉장히 고급이고 비싸고 움직임의 범위가 약간은 좀 다 잡혀있는 그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움직이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얘가 딱딱하니까 일반적으로 차를 탈 때 딱딱함이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운전자나 탑승객들이 불편해할 거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뭐를 하느냐? 좋은 댐퍼와 좋은 스프링, 레이트가 좋은 스프링을 넣고 댐퍼와 스프링에 연결된 부분에 알루미늄 브라켓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차체든 서브 프레임에 알루미늄 합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의 흔들림은 최소한을 시키고 그 최소한 때문에 생기게 되는 불편한 부분을 소재 공학으로
카바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세팅도 그렇고 소재공학도 그렇고 설계공학도 돈이 많이 들어요. 딱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각도 외에는 이 서스펜션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예. 엄청나게 정밀하게 움직이죠. 코너를 들어갈 때든 뭐하든 정확하게 서스펜션은 정확하게 그 움직임의 범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슈퍼카를 만약에 주변에 타는 친구들이 있어서 슈퍼카를 타면 일반 차랑 주행하는 느낌이 아예 달라요. 뒷바퀴에 315, 뭐 305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바퀴가 굴러갈 때 타이어에 있는 트레이드의 패턴이 아스팔트를 긁는 게 다 등을 타고 느껴질 정도예요. 얘가 지금 트레이드가 어떤 식으로 아스팔트를 긁고 가는구나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슈퍼카들이 리어 서스펜션에 WC 본을 통해서 피봇의 위치가 뭐 4개가 됐던 6개가 됐던 있으면 걔네들은 가장 중요한 부위에는 필로볼 타입을 넣어요. 물론 얘네들 튜닝처럼 완전히 베어링으로 된 필로볼을 넣진 않아요. 필로볼 주변에 미세하게 우레탄 같은 게 감겨 있긴 한데 일반 차들하고 다르게 슈퍼카들은 뒷바퀴 서스펜션이든 앞바퀴 서스펜션에 정확한 움직임이 필요한 부위에는 부싱을 넣지 않습니다. 이 필로볼 타입을 넣어요. 이렇게 필로볼 타입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렇게 움직임 여기 보시면 보이죠? 원래는 이 까만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코너를 돌거나 뭐 하게 되면 이렇게 바퀴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스펜션의 피봇, 부싱을 기점으로 해서 부싱의 유격만큼 타이어가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진동이 올 때 지지지지징 지지지지징 하는 게 뭐냐? 잔진동이 이렇게 차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학적으로 다 이미 밝혀져 있고 증명이 돼 있어요. 코너를 들어가잖아요. 자동차가. 그러면 코너에 들어가기 전 들어가서 돌고 있을 때 이쪽으로 코너를 돌고 나올 때 자, 앞바퀴 처음에 코너를 들어갈 때는 앞바퀴 이쪽에 하중이 팍 걸리겠죠. 코너를 싹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럼 얘 바퀴가 뒤로 살짝 밀려요. 그죠? 그럼 얘가 서스펜션이 이거를 받아줘야 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받아주면 얘도 흔들리는데 우리나라 전륜차들처럼 앞이 무거우면 무게중심 때문에 뒤는 가볍게 돌고 돌아간 상태에서 악셀을 밟고 나가면 이쯤에 나갈 때는 뒷바퀴 2개의 그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맨날 LSD로 꽉 먹고 뚫고 나가네 어쩌네 맨날 리뷰에서 말하는 건데 뒷바퀴의 서스펜션도 다각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코너를 돌고 나갈 때 바퀴들의 각도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차는 이렇게 가는데 똑같이 이렇게 도는데 바퀴들의 각도가 이렇게 변해요. 이 변화는 이 각도, 토인, 캠버, 캐스터 비슷하죠? 앞차륜 정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바퀴들이 노면에 닿는 면적이 바뀌는데 이 바퀴가 90도로 딱 아스팔트랑 타이어의 편평비가 딱 붙어 있어야 최고의 접지가 나오는데 서스펜션이 얼마나 정밀하게 정확하게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타이어의 접지를 100%를 활용하느냐 80%를 활용하느냐 60%를 활용하느냐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를 나갈 때 얼마만큼 타이어의 접지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주느냐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원심력이라든가 뭐 관성의 법칙 등을 통해서 중량의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타이어에 균등하게 접지를 살려주느냐가 안전하고 빠르게 코너링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플러스 서스펜션에 흔들림이 없게끔 해줘야 그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휑 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 서스펜션이 약하고 부싱이 크면 스프링과 또 거기에 댐퍼가 스프링을 완벽하게 제어를 못하면 계속해서 아싸 호랑나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차가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미를 하는 거예요. 좋은 차들은 쓱 끝. 노 사장이 리뷰하면서 이 차 멀미 나는데요. 이 차 안 좋은데요. 라고 말하는 게 하체 구조와 서스펜션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노 사장님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트럿바를 달았어요. 본넷을 딱 열고
왼쪽에 조수석의 쇼바 마운트랑 운전석의 쇼바 마운트를 딱 쇠막대기로 잡았어요. 이거 잡았더니 멀미가 어떻게 잡혀? 그거 해놓는 거는 자동차를 위에서 봤을 때 이쪽 바퀴하고 이쪽 바퀴에 댐퍼 마운트 부분을 딱 쇠로 묶은 거야. 자, 얘는 뭘 해줄 것 같아? 코너를 돌 때 좌우 이 뼈다구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지. 우리가 멀미를 느끼는 잔진동이나 서스펜션의 흔들림을 얘가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스트럿바는 서킷 같은 데서 코너를 공략할 때 상단 부분, 댐퍼의 상단 부분을 양쪽을 묶어서 이게 세게 눌렸을 때 셰시가 뒤틀리거나 그로 인해서 캠버 각도나 토잉 각도가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체 바닥 쪽에 카니발이라든가 소렌토라든가 팰리세이드 튜닝할 때 언더바는 어디다 달아요? 얘가 묶이는 곳 어디다가 보강대를 차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 이거는 뭐냐? 얘하고 이 차체 쪽에 있는 그 서브 프레임과 차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언더바인데, 그것 또한 차체에 보강을 올리기는 하는데, 근데 그거는 언더바 같은 경우는 약간은 효과는 있어요. 왜냐? 서브 프레임도 부싱을 통해서 차체랑 붙기 때문에 언더바 통을 통해서 묶어버리면 서브 프레임의 움직임을 살짝 잡아주기는 해요. 근데 그게 원천적으로 멀미를 잡을 수는 없어요. 멀미를 잡으려면 알루미늄의 서브 프레임을 넣고 이 부싱들의 움직임의 범위를 최소한은 되게 고급진 부싱을 넣어서 잡아야 되는 거지, 억지로 뭐를 묶는 건. 근데 저는 언더바는 살짝 이해는 합니다. 서브 프레임의 움직임을 제지시키니까. 그 외에 이런 것들을 뭐 필로볼로 그러면은 그냥 죽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팰리세이드나 소렌토나 카니발에 막 이런 거 튜닝한다, 죽자는 거지. 아니, 레이싱을 하는 그런 스포츠형 차에다가 하는 튜닝을 해서 서킷에 들어가는 튜닝을 일반 차에다 해버리면 죽자는 거지. 그거는 댐퍼가 좋고 스프링 레이트가 괜찮으면 얘네들이 그걸 상당 부분 억제를 시킵니다. 근데 이게 좀 비싸요. 이게 뭐 싸구려 막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100만 원에 왔다 갔다 하는 빌스테인의 종발식이나 이런 것들을 껴줘야 잡을 수 있는 거고, 아예 좀 좋은 세단을 타고 있는 분들은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 하는 밀스테인이나 KW나 폭스라든가 뭐 요런 것들을 해주면 진짜 많이 잡혀요. 예전에 제가 투스카니 탈 때 벤츠 CLK, 아반떼, 소나타 등에 다 해봤는데 이 좋은 댐퍼 스프링을 끼면 굉장히 많이는 잡힙니다.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100% 개선은 불가능해. 그러려면 차 아래쪽과 서스펜션을 다 바꿔요. 그럼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차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50%만 잡아도 멀미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죠. 그리고 굉장히 승차감이 좋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왜 내가 타는 차들 중에 이 차는 멀미가 나는 거였지? 왜 내 여자친구가 이 차를 타면 어지럽다고 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뭐 때문에 멀미가 나는지? 진짜 멀미의 원인은 이거고, 이거는 곧 소재공학, 설계공학, 돈을 아끼기 위함이냐? 아니면 판매 단가가 낮은 차냐 높은 차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거죠. 제가 제네시스 G80을 좋은 부분도 있는데 독일 차들보다 아래급으로 두는 이유는 그 차의 소재공학과 설계공학이 독일 차들보다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한 단계 아래로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더 큰 차에 더 좋은 옵션은 따봉해 주는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정확히 말을 하는 거죠. 오늘도 멋있었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괜찮았죠?